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봄 아침, 저작거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유난히 선명한 소리가 골목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소리였죠. 소녀의 목소리라 하기엔 너무 깊고 어른 여인의 창이라 하기엔 너무나 맑은 음색. 듣는 이의 속을 뒤흔들고 심장 한구석을 붙잡아 흔드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죠. 허나 그 소리가 흘러나오던 곳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허름한 장막 뒤였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소리를 토해내던 처녀가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비치지도 못한 아이, 은율이었습니다. 은율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으나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늘 조롱과 비웃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속삭임은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죠. 아이고, 저 기이하게 생긴 얼굴 좀 봐. 어미를 닮은 건가? 어미는 곱던데 저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모양이구먼. 저 아이 목소리는 귀신이 붙었다지요. 아주 저주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 같아요. 이처럼 독한 말들이 날아들었고 은율의 어깨는 조금씩 더 움츠러졌고 시선은 더 깊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놀려댔고 은율은 스스로의 존재가 흉물처럼 느껴졌답니다. 하여 사람들 틈을 피해 그림자처럼 숨어다니는 아이가 되었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한 소절을 내뱉을 때면 그 목소리는 마치 산을 움직일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발길을 멈추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은율의 아버지는 떠돌이 명창이었죠. 오랜 세월 전국을 돌며 한 자리 머물지 않은 그런 나그네이였답니다. 가끔 집에 돌아오면 어린 은율을 무릎에 앉혀놓고 말하곤 했죠. 우리 은율은 천재여. 내 소리를 이어갈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은율은 어린 마음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허나 그 따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홀연히 떠났고 딸에게 남긴 것은 노래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은율은 홀어머니와 가난을 버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재능이 오히려 딸의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은율아, 사람 없는 곳에서만 소리하거라.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미가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부디 흔들리지 마라. 살아내야 한다. 은율아. 어머니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오래 저랑 있어주세요. 은율의 말에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딸을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겨울밤이면 둘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추위를 버텼고 어머니는 소리 없는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천하에 울려 퍼질 내 소리, 누군가 너를 응원하는 날이 올 게다. 그때는 용기를 내거라. 은율은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해 어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은율은 정말 세상 혼자가 되어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은율은 어머니의 말을 부여잡고 판소리를 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산을 울리는 목소리도 입술에 갇혀 나오지 않았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공포에 잠식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저를 보면 비웃어요. 그 웃음이 제 심장을 찌르고 숨이 막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하고 싶은데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날 어두운 밤, 은율은 이불에 누워 울다 잠들었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율아. 너를 향해 박수치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것이다. 그때 너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두렵기만 해요. 은율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고 은율은 살며시 눈을 떴죠. 꿈이었구나. 은율은 이불을 돌돌 말아 자신의 품에 한가득 안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재능은 세상 앞에 나서지 못한 채 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명창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판소리 처녀가 있다는 소문에 은유리의 집으로 찾아갔죠. 명창 오명이는 뒤뜰에서 들려오는 판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뜰로 가기 전에 멈추고 구슬프게 들려오는 판소리를 듣고 서 있었답니다. 도저히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판소리가 멈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죠. 그렇게 은유리의 판소리에 취해 스승 오명의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유리의 판소리가 아쉽게 멈췄고 명희는 천천히 모퉁이를 돌며 말했죠. 이보시오. 좀 전에 판소리한 사람 마죠. 은율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나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어디론가 숨기 바빴답니다. 미안하네.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네. 처자의 판소리에 그만 넋이 나가 버렸다오. 내 목소리예요. 그렇소. 참으로 신비한 목소리를 가졌구려.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졌구나. 처자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제가 일이 생겼는데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면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주겠느냐? 네, 그리하고 싶어요. 살은 먼저 빼야 할 텐데 시간이 걸리니 먼저 너의 목소리부터 사람들 앞에 선보이면 되겠구나. 그리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은율은 명창 오명이를 따라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방에서 창을 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은율은 고개를 숙이고 힐끔힐끔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처녀가 은율이 뒤를 이어 숨이 찬 거친 숨소리를 내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스승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스승님, 며칠 전에 말씀하신 아이인가요? 언제 온 것이냐? 내가 나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스승님, 내 목소리를 찾는 일인데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조용히 하거라. 누가 들으면 어찌하려고. 걱정하지 말아요. 확인했으니까요. 초설의 목소리를 대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고 초설이는 연습을 위해 폭포 옆 초가에 지내는 걸로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부를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했거늘. 스승은 그런 천방지축 초설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허나 고택을 운영하려면 초설이가 지금은 필요했죠. 하여 초설의 방자한 행동들도 묵인했답니다. 초설은 손꼽히는 절색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피부, 늘씬한 몸매에 걸어가기만 해도 시선이 따라붙는 미모였죠. 그것은 무대에 서는 능력, 관객의 시선을 지배하는 재능, 아름다운 얼굴과 자신감은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옥에 티가 있듯이 노래 실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답니다. 성량은 약하고 음정은 자주 흔들렸으니 스승은 아무리 가르쳐도 나아지지 않는 초설이를 오래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초설이를 대신한 명창은 갑자기 그곳을 떠났기에 다시 초설이의 목소리를 대신할 처자를 찾는 과정이 위태롭게만 했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오명희의 명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여 은유리에게 기대를 걸어봤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없었습니다. 스승은 은유리의 모습에 안타까웠지만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답니다. 그리하여 초설과 은율은 서로 목소리를 맞추며 연습을 했습니다. 허나 초설은 은유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답니다. 내 옆에 앉아있지 말라고 답답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 은율은 초설의 큰 소리에 엉거주춤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처소를 지나가던 은삼이가 걸음을 멈추고 방 안에 귀를 기울였죠. 인연의 초설이는 새로 들어온 아이한테 못되게 굴고 있구먼. 은삼이는 씩씩거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삼이가 초설과 은유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답니다. 아이고, 은유리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것이 살살 달래서 연습해도 모자를 파네. 뭐가 그리 당당한 것이여? 내가 없으면 이곳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짓거리는 것이야? 사람은 자고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구먼. 사람들이 좋아라 해주면 더 고개 숙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여? 그래, 은삼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이곳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우울해할 것이야. 초설이는 연습하다 말고 힘들다며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난 은삼이야. 고마울 것 없어. 평소에 초설이가 꼴 보기 싫었구먼. 은유라, 그리 고개 숙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은유리처럼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면 내 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구먼. 너의 재능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변화를 하고 싶다면 살부터 빼면 어떨까? 은율은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꿈틀거리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설은 우연히 은율이 혼자 숨어 판소리하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은율이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지. 은율은 자신의 예쁜 모습이 살에 가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나한테는 다행한 일이지만. 초설이는 은율이의 판소리를 옆에서 들을 때면 은율이의 목소리에 기생하며 사는 자신이 그리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초설이의 눈에는 은율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싫었답니다. 너 나 없이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야? 넌 내 목소리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은율은 생각지도 못한 초설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주인인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뚱뚱하고 못생긴 얼굴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다시 말하는데 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목소리로 살아. 알았어? 은율은 초설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사람들 앞에 서려는 꿈을 서서히 꾸고 있었는데 초설이의 말에 자신감은 어디론가 도망갔죠. 그래, 그런 죽상을 하고 암흑에서 나를 위해 판소리를 내면 되는 것이야. 허나 은율은 초설이의 말에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렁이었답니다. 그렇게 초설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은율은 어두운 곳에서 두 사람은 합을 맞춰 판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초설이 앞에서 입을 맞추고 은율은 뒤에서 진짜 소리를 내는 합작 공연을 했죠. 그 판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목소리에 취해 감탄과 눈물을 흘리며 젖어들고 있었답니다. 한편 세자저하의 호위무사인 무명은 임무로 인해 한양 공연장을 오가던 중 초설의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설이 무대 앞으로 나서 청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을 때 무명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무명은 무심코 무대 앞이 아닌 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무명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초설의 뒤쪽 아무도 없는 그늘진 장막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오는 소리. 사람 목소리라기엔 너무 크고 귀신의 울음이라 하기엔 너무 맑았답니다. 그 소리는 무명의 가슴을 파고들어 멈추어 있던 심장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앞에 서 있는 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저 소리 대체 누구의 것이냐? 무명은 조용한 발자국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갔답니다. 헌데 덩치가 산만한 처자가 구슬프게 판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은 마치 혼신을 다하여 마지막 판소리를 하는 듯 내면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런 은유를 몰래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고 판소리가 끝날 때쯤 은유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참으로 안타깝구나. 처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구나. 무명은 은유를 위해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초설한테 갔습니다.
아까 뒤에서 들린 그 소리, 그건 누구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조선 천하에 둘도 없는 명창이시군요. 초설이는 무명의 칭찬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허나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극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대청마루에 모이게 했죠. 초설이가 폭포에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 참으로 신비한 판소리를 부르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동안 못한 궁중 행사에 나가게 되었다. 정말이요? 스승님, 너무 좋아요. 며칠 후, 궁중 행사 당일 초설은 화려한 당의를 입고 궐로 들어섰습니다. 스승 오명이는 초설의 옆에서 은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검은 공백. 바로 진짜 소리를 내던 은율이 숨겨져 있던 자리였답니다. 초설이 무대 위에 섰을 때 궁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왕과 중전 그리고 세자까지 시선을 모았죠. 초설은 늘 하던 대로 입을 열었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은율이 악기의 선율에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만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은율이의 목소리에 그만 흠뻑 젖어 듣고 있었답니다. 그날 세자저하는 표정은 은율이의 목소리에 사랑이 빠진 듯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그렇게 궁중 행사는 대에 성공을 했고 세자는 다음 궁중 행사를 당겼습니다. 그리하여 스승과 초설 외의 사람들은 성공에 환호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2의 궁중 행사를 하루 앞뒀죠. 은율은 판소리를 불러 좋기는 했지만 암흑 속에서 판소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둠 속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은율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밤하늘의 달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창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때 은율이의 앞이 캄캄해졌고 정신을 잃었죠. 다음 날 아침, 초설이는 다음 궁중 행사를 위해 은율이와 연습하기 위해 은율이의 처소로 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은율이의 방에 은율이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설은 집안 구석구석을 홍비백산이 되어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은율이가 없어진 사실에 초설이와 스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허해졌죠. 허나 다른 사람들은 은율이가 없어진 것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까칠한 초설이가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인사도 없이 도망쳤겠어? 맞아요. 나 같아도 힘들어서 벌써 도망갔겠구먼. 초설이와 스승은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또 은율을 대신할 명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여 초설이와 스승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스승 오명이의 고택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답니다. 은율이 없어진 며칠 전, 무명은 고택을 몰래 드나들며 진짜 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던 밤, 작은 문틈 사이에서 미약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죠. 이 소리, 그날 들은 천상의 목소리가 맞다. 무명은 며칠 후 다시 은율을 찾아갔고 돌담 너머로 보니 달빛 아래에서 은율이가 홀로 가냘프게 창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릿해졌답니다. 저 처자가 진정 그 소리의 주인입니까? 누구시오? 나는 세자저하의 호위무사 무명이라 하오. 그날 무대 뒤에서 난 당신을 보았소. 처음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 생기더이다. 은율은 떨리는 눈동자로 무명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나서면 안 된다 하더이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요. 못생기고 뚱뚱하고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제가 유일하게 판소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무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찌 생겼든 두려움이 있든 그대의 소리는 천하가 알아야 할 목소리요. 누가 그 소리를 가둔다면 그것이 죄일 것이오.
당신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은율은 자신을 위해 돕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여 무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사람의 눈을 바로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은율은 무명의 따뜻한 눈빛이 응원의 눈빛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죠. 한편 궁중 행사 이후 세자는 판소리에 젖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세자는 초설을 비공식적으로 궁으로 부르게 했죠. 그리고 초설이 혼자 판소리를 부르도록 요구했답니다. 그러나 은율이가 없으니 초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초설은 무대 위에서 입술만 떨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초설, 어찌된 일이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어서 목소리를 들려다오. 초설은 급히 머리를 굴렸고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저하, 폭포 아래에서 지나치게 연습을 하다가 목에 상처를 입었지요. 지금까지는 어찌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자저하는 당황하며 명했습니다. 아니, 목 상태가 그리 나쁘다는 말이더냐. 의원을 불러 황금침을 놓게 하라. 의원은 초설을 성심성의껏 치료하거라. 내가 그 천상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들거라. 초설은 거짓말이 통했다는 안도감에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욕망이 피어올랐죠. 세자저하께서 나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니 내가 세자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니겠어? 초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초설이는 궁에서 치료를 받으며 세자 곁에 있을 수 있었죠. 세자는 초설을 궁 가까이에 머물게 하여 산책을 하거나 다과를 나누며 초설의 목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초설은 세자의 관심을 기회로 삼고자 세자를 주시했답니다. 초설의 눈빛에는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던 또 다른 야망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초설의 야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무명이었고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무명은 조심히 초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동네 후미진 곳으로 갔답니다. 무명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판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툇마루에 앉아 판소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목소리에 빠져들었죠. 잠시 후 판소리가 끝이 나고 무명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은율랑자, 이제 나갈 시간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명은 자신을 기다렸다는 말뿐이었지만 그 말에 무명의 심장은 간질간질 설렜습니다. 무명은 세자저하가 초설에게 마음을 두고 움직일 때 조용히 은율이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을 타기 시작을 했죠. 그 시각은 늦은 저녁, 무명은 세자를 보필하고 남은 시간에 은율을 챙겼습니다. 은율랑자, 몸이 건강하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대가 외면하면 달아나고 맞서면 작아지는 것이 두려움이요. 은율이의 마음은 서서히 조금씩 무명의 관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답니다. 한편 스승과 초설은 무명이 은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여 은율을 사람들을 풀어 찾게 시켰습니다. 그 사실은 무명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럴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은율을 숨겼고 그 숨김은 은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보내기 위한 숨김이었답니다. 천하가 인정해야 할 이는 초설이 아니라 저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는 은율랑자이어만 하다. 이제 세자저하의 귀에 닿은 그 한 번의 진짜 소리에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율을 납치하라는 초설의 명령을 받은 왈패들은 무명이 늘 드나들던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초설이 일러준 대로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을 찾기 위해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문을 열자 그곳에는 꽃 같은 미모의 처녀 하나가 조용히 자수를 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처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그 모습은 그들이 찾고 있던 은율은 아니었죠. 왈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초설 낭자가 말한 처자는 뚱뚱하고 얼굴도 못난이라 하지 않았느냐? 흥, 낭자 말씀이 잘못된 게지.
봐라, 이 집에는 고운 처녀 하나뿐이다. 그 못난 여인은 없는 게 분명하다. 그들은 은율과 전혀 다른 아름다운 처녀만 보고 큰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명의 왈패들은 초설에게 가서는 보고를 했답니다. 초설 낭자 그곳에는 듣던 바와 달리 절세미만 있을 뿐이었구먼요. 초설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저 집에 가둬둔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누가 데려간 것인가? 아니면 초설의 옆에서 스승 오명이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초설은 이내 마음을 굳혔죠.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으니 앞장서거라. 그 말은 반드시 은유를 찾아내겠다는 증오의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무명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답니다. 무명은 뒤늦게 왈패들이 그 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초설, 당신이 낭자를 노리고 있구나. 무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걸이를 유지하며 평소처럼 그 대문 앞에 도착했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름다운 처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율낭자, 누가 찾아오지 않았소? 맞습니다. 저를 보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초설은 한 번 더 이곳에 올 것입니다. 오늘이 은율낭자가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율은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에 얼굴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런 은율이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그 두려움은 어둠에 담았으니 걱정이 없죠. 다만 제가 두려움 없이 질주할까 무섭습니다. 무명은 은율이가 질주할 수 있다는 말을 하니 상상이 가지 않아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은율낭자의 질주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드리겠으니 그동안 못한 질주를 마음껏 하시지요. 은율은 무명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무명이는 왈패들이 들이닥치기 전 은율을 미리 산속에 숨겨진 초가집으로 향했답니다. 저 때문에 무명께서 위험해지지는 않겠습니까? 낭자의 목소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리요. 낭자를 지키는 것이 나의 도리요. 그 말에 은율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해가 떨어진 후 초설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왈패들과 함께 직접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겠다. 놈들이 거짓 보고를 했을 수도 있으니. 그 목소리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초설은 조용히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확 열어 젖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을 퍽퍽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여요? 천한 것이 말이 많구나. 이곳에 내년 말고는 없더냐? 우리 아씨는 지금 어디 갔구먼요? 초설은 여종의 말에 얼굴을 노려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내 주인은 어떻게 생겼더냐? 못생기고 뚱뚱하더냐? 여종은 초설의 말에 화가 났는지 걸걸한 소리로 말했죠. 못생기고 뚱뚱한 기준이 아씨의 기준이라면 훨씬 예쁘시고 날씬하시지요. 초설은 여종의 말을 무시하고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은율의 흔적은 티끌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무명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던 것이었답니다. 초설의 얼굴은 순간 무언가에 놀란 듯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은율이 그곳에 간 것일까? 초설은 급하게 그 집을 뛰어나갔죠. 한편 무명은 꽃가마에 은율을 태우고 궐로 향했답니다. 꽃가마가 궐 앞마당에 내렸고 그곳에서 어여쁜 한복을 입은 은율이가 나왔죠. 은율은 무명의 뒤를 따라 걸어간 곳은 동궁 전이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찾으신 명창 은율낭자이십니다. 세자는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이름에 의아했답니다. 내가 이 처자를 안다는 것이냐? 판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허면 판소리를 해보거라.
은율은 세자 앞에 서서 천천히 목소리를 내며 판소리를 했습니다. 헌데 세자는 은율이의 부르는 한 소절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여 세자는 열창하는 은율을 찬찬히 바라보았답니다. 무명이는 그러는 세자를 바라보았는데 세자의 눈빛은 초서리를 바라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눈빛이었던 거죠. 순간 무명의 심장 밑바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은율이한테 위기가 찾아오는 듯 느껴졌으니까요.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큰일이구나. 은율이의 소리는 세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율이가 내뱉는 한 소절은 바람을 가르고 세자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죠. 허나 그 아름다운 소리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율이의 목소리에 빠진 세자는 은율이한테 헤어나지 못했답니다. 세자의 관심은 단순한 예술적 호기심을 넘어 연모라 해도 좋을 만큼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애정은 한 여인을 속박하는 무게를 지닌 사랑이 되어갔던 거죠.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세자는 은율이 궁에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그녀를 불러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세자비는 이를 예의주시하며 세자가 은율이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봤죠. 저 아이는 소리로 왕실의 운을 흔들 것이다. 어서 걸 밖으로 내보내야 할 텐데. 국내부에서는 이미 은율의 소리가 왕실의 기운을 삼킨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죠. 세자는 세자빈과 부딪혔습니다. 저 아이의 소리는 천하가 인정할 보배이요. 난 은율을 궁에서 내칠 수는 없어. 세자의 강한 집착은 은율에게는 보호였지만 동시에 족쇄였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무명의 마음은 처절했답니다. 은율랑자를 위해 한 일이 더 큰 불행을 안겨줬구나. 세자를 향한 충성, 은율을 향한 사랑. 그 사이에서 무명은 이미 충성과 사랑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세자의 사람으로서 은율을 지켜야 했지만 한 사내로서 은율을 세자의 손에서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그를 매일같이 흔들어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했던 은율의 처소 주변에 이상한 기척이 스쳤습니다. 하늘은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둑했고 바람은 숨조차 죽인 채 싸늘하게 불어왔죠. 무명은 멀찍이서 은율이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그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짙은 그림자 하나가 처소의 담장 위로 미끄러지듯 넘어갔답니다. 무명의 등골이 서늘하게 서며 온몸의 피가 단숨에 끓어올랐죠. 순간 무명은 자신의 손이 이미 검을 움켜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답니다. 그림자 셋이 은율이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 무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을 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검객이 등을 돌린 순간 무명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번뜩였죠. 검객의 어깨가 깊게 베었고 다른 왈패가 급히 칼을 뽑고 말을 했답니다. 저 계집을 데려오라 했다. 그러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말거라. 무명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누군가에게서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초설인가? 혹은 국내부의 또 누구인가?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뜩였죠. 무명은 눈을 치켜뜨며 낮게 으르렁 이듯 말했죠. 처자를 데리고 가려면 나 먼저 죽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검객이 뒤에서 무명의 종아리를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살을 갈라 피가 분출되며 무명의 다리가 휘청였죠. 그러나 그 한순간의 고통에도 무명은 오히려 더 거칠게 몸을 돌려 종아리에 꽂힌 칼을 그대로 잡아당기며 검객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검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답니다. 핏방울이 무명의 다리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하나 은율의 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은율랑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쯤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남은 검객은 무명의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다리가 느려졌구나. 이쯤에서 그만하거라. 죽고 싶지 않는다면.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죠. 허나 무명은 그 순간 상처난 다리를 차례로 굳게 딛고 전신의 힘을 끌어올리며 마치 호랑이처럼 뛰어올랐습니다. 무명의 칼이 공중에서 반달처럼 휘둘러졌고 왈패의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울렸죠. 무명의 숨은 거칠었고 시야가 흐려지고 발끝은 저릿하게 떨렸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은율이 있기 때문이었죠. 모든 검객이 무너졌고 처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무명은 벽에 손을 짚으며 서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아리에서 끝없이 피가 흘러 땅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은율의 방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고 중얼거리듯 속삭였습니다. 낭자 괜찮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서히 고꾸라지듯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펼쳐질 더 큰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했죠. 그럼에도 무명은 은율을 궐에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허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은율은 세자가 보낸 검객에 의해 가마에 실려 억지로 끌려가고 말았죠. 궁으로 돌아온 은율이의 삶은 숨을 쉬는 것마저 고통이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한 사랑의 모양이 아니었죠. 은율은 소리를 위한 그릇이 아닌 한 사내의 소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생사를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 또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율의 처소에 인기척이 없어 밖으로 나와 보니 툇마루 위에 한약과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단 한 줄, 목소리를 잃는다면 자유가 올 것이다. 은율은 떨리는 손으로 한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멈춘 숨 속에서 무명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희생, 그리고 함께 꿈꾸던 세상. 은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약을 마시고 곧이어 찾아온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검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세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생명에 이상은 없으시지만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자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세자비는 소리를 잃은 은율을 당장 궁 밖으로 내치라 했지만 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소리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난 은율이 없이는 아니 되겠어. 그 마른 사랑의 고백이자 이제야 깨닫는 후회였습니다. 세자는 은율이에게 기와집 하나를 사서 내주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율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은율이의 마음에 늘 자리한 것은 세자의 호의가 아니라 무명의 부재였죠. 그러다 어느 봄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명이 준비해 주었던 옛 기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율은 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무명과 추억이 있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답니다. 대문이 서늘하게 열렸고 조용한 마당을 지나 뒤뜰에서 들려오는 장작 패는 소리에 은율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 그 호흡, 그 기운. 은율은 조심스레 뒤뜰로 나아갔고 그곳엔 죽은 줄만 알았던 무명이 서 있었던 거죠. 은율의 입술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명은 은율을 보며 한순간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박였죠. 그가 걸어오려 했을 때 은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절뚝이는 무명의 다리였습니다. 은율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쏟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얻은 상처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율은 소리 없는 눈물로 절규했답니다. 무명은 울고 있는 은율을 향해 절룩거리며 걸어왔고
무명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무언가 확인하고 싶다는 듯이 걸어왔습니다. 를 향해 가는 짧은 거리에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무명은 비로소 목소리를 잃은 은율이라는 것을 알고 은율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그 깊은 고통으로 내몰았어. 은율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무명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난 괜찮아요. 다만 이제 당신의 품에서 쉬고 싶어요. 그 밤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의 운명 속에 닿았습니다. 시험도 고통도 잃어버린 목소리마저 모두 지나왔죠. 이후로 두 사람은 세자의 그늘에서도 궁의 소란에서도 벗어나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작은 기와집에서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봄마다 벚꽃이 피면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잃은 명창과 그 소리를 지킨 무사가 벚꽃 아래에서 새 삶을 살아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이 이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